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인중개사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이영훈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를 2013년에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단 2주 만에 취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비법을 전달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고 쉬운 방법을 터득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공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각 수험생들이 원하는 기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저는 나름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과 방법으로 훈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거창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이 방법을 제가 설명한 대로 잘 따라가면 효율적으로 이 방법을 습득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1단계는 아이스캔을 해라 이 말씀인데요. 아이스캔 하면 눈을 말하는 거고요. 스캔 가볍게 그 내용을 훑고 지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이스캔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기본서를 구해야 되고요. 또한 기출문제를 20년 동안에 그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여러분께서 그걸 구해서 저의 이 강의와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더 원하는 기간보다 훨씬 합격의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서가 필요하고 기출문제가 필요한데요. 기본서를 펴놓고 목차를 먼저 확인해서 제1단계로 뭘 찾아야 하냐면 키워드를 찾기 위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각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그 지문이 어떤 단어와 어떤 법률 용어와 어떤 명사형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좀 더 이것을 키워드 훈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장 훈련을 연결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서와 기출문제의 제목, 목차, 소제목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처음에는 어떤 감각이 없이 무감각으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목차 전체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훑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과 간단한 어떤 소제목들 그리고 대제목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먼저 스캔을 하는 건데, 스캔이라는 것은 눈으로 한번 훑는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앞에 목차를 여러 번 그것을 스캔하면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의미도 떠올리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아이스캔하는 과정에서 의미 되새김, 이게 필요합니다. 떠오르는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법률적인 용어로서 불법행위가 나온다. 그럼 이 불법행위가 처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법행위가 뭔지는 대충 알겠지만 나름대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실제 법률의 어떤 규정이나 그 다음에 그 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상식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보는 거고, 그런 법률 용어를 계속 눈으로 계속 그걸 반복을 해서 보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학습은 심리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 법률 용어에서 명사형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법률 용어는 거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 그 다음에 동시이행, 이런 말, 그리고 대물변제, 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계약, 이런 말들이 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그 단어와 문장을, 단어와 그 제목을 각 거기에 맞는 그 세부 설명으로 이것을 커넥션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 다음에 이미지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미지화가 필요하다. 자, 이미지화는 법률 용어나 명사명을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미지하면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법률 용어가 나오면 그걸 전체 목차에서 그걸 머릿속에 두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소한 용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취소, 그 다음에 사무관리, 이런 말들은 좀 생소할 거고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어는 노트에 간단하게 터치를 하면서 낙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형 법률 용어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낙서하면서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미지화에서 단순 그림 그리기가 필요한데요. 간단한 도형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이미지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그림 그리기,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를 잡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본 교재,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 이것 말고 여러분은 수첩을 준비해야 됩니다. A4 세로 길이 정도의, 그걸 가로 길이 정도로 될 수 있는 수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1단계에서 의미와 명사형 단어를 수첩에 한쪽당 2개 정도씩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수첩에 타이틀 형식으로 그걸 적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키워드 작업인데요. 두 번째 2단계가 키워드 선별 작업을 해라. 단순하게 키워드만 나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 훈련은 나름대로 정신적인 하나의 훈련이고, 그리고 아이스캔 하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떠올리는 것들을 나름대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첩에 2개씩 적으면서 의미화를 해보고, 그걸 하나의 낙서로도 해도 되고 이미지로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본서하고 기출 문제 둘 다 옆에 놓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자, 이런 키워드 선별 작업 훈련은 최소한 10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시간 정도 반복적으로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2회는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키워드급 되는 정도의 법률 용어나 그런 명사형의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걸 밑줄도 그으면서 그 수첩에도 기록도 하면서 거기에 기본서 교재에는 파란색 밑줄을 하나 긋고 빨간색 밑줄을 긋는 2가지가 색깔을 대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교재 키워드 파란색 밑줄을 긋기는 의미하고 이미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행위가 그 키워드로 해서 내가 수첩에 적었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나름대로 의미가 떠오른다. 그리고 이미지로 그건 나쁜 행동이다. 불법행위니까
그걸 민법적으로 이제 형사적인 불법행위도 있고, 민법적으로 우리가 봐서 상대방에게 고의나 가실로, 고의 또는 가실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걸, 이걸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미지화로 떠오르면, 그 불법행위라는 그 단어에 파란색 밑줄을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목차를 봤을 때 이걸 키워드로 내 것으로 이걸 삼아야 되고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기억이 어떤 그 단어에 이미지화가 되지 않는다. 그림도 그릴 수 없다. 처음 본 그런 단어고 처음 본 그런 법률 용어다. 그럴 때는 뭔가 특별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특별하게 꺽쇠나 뭔가 표시를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지화가 안 되는 부분은 색깔 관리해서 나름대로 나중에 이것을 보충해야 되니까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명사형 단어나 법률 용어 이런 거 목차 또 대목차, 소목차 여기에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아이스캔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키워드를 또 선별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100개 정도를 5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계속 아이스캔하고 키워드 선별 훈련을 하면서 몇 가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 또 오른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따로 선별 작업해서 그것도 수첩에 기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이거 합격을 하는데 짧은 기간에 2주 만에 합격을 했지만 거기에서 제가 얻은 그 노하우는 바로 민법은 100개 정도, 부동산 학교로는 50개, 그리고 공법은 60개 정도, 공시법은 40개, 중개사법 30개, 세법은 2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그 3단계 훈련 방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한다고 그러면 6개월 걸릴 걸 3개월 걸리고 1년에 합격할 걸 6개월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런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유튜브에 민법은 총 95강을 제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강의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선별 작업에 놓은 키워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키워드 선별 작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코어 문장을 편집하라. 코어 문장을 편집하라. 이 훈련이 3단계에서 중요한데요. 먼저 키워드 단어를 생성을 했으면 그걸 수첩에 적었으면 거기에 딸려있는 세부적인 어떤 핵심적인 코어 센텐스, 코어 문장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주로 기본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까 키워드 선별 작업이나 아이스캔 하는 것은 기출문제하고 기본서를 같이 해야 되지만 이 코어 문장은 기본서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서에서 이 문장에 예를 들면 불법행위라 그러면 고의나 가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게 나오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사무관리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이 핵심적인 문장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할 수 있는, 축약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걸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축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긴 문장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심플하게 그것을 암기하고 써먹을 수 있으려면 축소를 하고 압축을 해야 됩니다. 파일을 압축하듯이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축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풀어나가야 되죠. 압축을 열기하고 풀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압축, 풀기를 반복할 수 있는 이 정신 훈련, 이게 굉장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리에 대한 설명이 A와 B 사이의 그런 관계인데요. 자, A와 B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B는 A에게 어떤 특별한 의무가 없는데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바로 사무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무관리에서 B는 A에게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회연대 상부상조 관점에서 타인 A의 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기본서 교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좀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 문장을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수첩에. 부동산이면 보존계량 처분 가능하다. 이 총 4가지 정도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처음에 1차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다 쓰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 하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2차 선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축하기 전 단계가 바로 그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B는 A에게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회연대 상부상조관제는 타인에게 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지금 사무관리에 대한 정의 및 거기에 중요한 핵심 코어 문장을 선별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긴 문장을 빼고 간단하게 우리가 영문법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문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간단하게 문장을 뭔가 좀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A에게 권리 의무가 없다. 여기서 다 앞에 빼고 A에게 A란 말도 빼고요. 권리 의무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를 첫 번째 문장으로 센텐스 문장을 잡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없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면 보존계량 처분 가능하다. 부동산이면도 빼는 거예요. 보존계량 처분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영문법으로 말하면 이 형식이죠. 보존계량 처분이 가능하다. 자, 앞에 예를 들면 A is possible 영어로 하면 이걸 코어 핵심 문장을 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인 의사에 적합하게 행사를 요한다. 이 말하고 현존 이익 내에서 비용상환 청구 가능하고 가실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4번은 좀 어려운 말이고요. 3번은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은 우리가 적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적합하게 행사를 요한다. 이건 안 적어도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3개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1번, 2번, 4번. 자,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수첩에 적는 겁니다. 권리 의무가 없다를 적고 보존계량 처분 가능하다 적고 비용상환 청구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적는 거예요. 이건 비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해. 이게 복문이 되기 때문에 복문이 들어오면 좀 헷갈리는 겁니다. 비용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 정도 적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코어 문장을 선별하는 지금 훈련을, 코어 문장을 선별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 그래서 첫 번째로 압축하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압축하기. 압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명사형 단어를 3개 이내로 압축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미지는 여백에 뭔가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압축하면서 중요한 명사형 단어를 3개 이내로 압축을 한다. 문장을 먼저 압축할 때 단문, 중문으로 압축하는 게 좋지요. 복문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수첩에 그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장을 지금 압축하는 거예요. 문장을 나름대로 좀 더 2차 선별을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문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키워드에 따른 문장이 나왔으면 그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거기서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3개의 문장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명사형, 중요한 용어들을 나름대로,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반복 학습하면 좀 더 좋은 단어, 명사형, 법률 용어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추려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번 권리 의무가 없다 해서 의무를 추려내는 거고, 2번 보존계량 처분 가능하다 보존을 추려내는 거고요. 3번은 비용상환 청구 가능하고 비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너무 말이 길어요. 그래서 비용 청구만 여기서 따와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의무하면 권리 의무가 없다. 이것을 상상하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커넥션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존하면 보존 계량 처분이 가능하다. 이걸 다른 2개의 단어 더 계량 플러스 처분 이것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용 청구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 연결하는 그런 단어나 문장을 상상하면서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어 문장을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먼저 문장을 2차, 1차 선별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이제 압축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키워드 문장을 매칭해서 몰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3단계에서 단어까지를 압축을 했어요. 여기 지금 단어를 아까 제가 압축을 했죠. 여기 단어를 압축했습니다. 의무, 보존, 비용 청구 여기까지 압축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민법은 1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법은 60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 이게 지금 만들어졌다 하면 이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그 키워드하고 지금 세 개의 3센텐스 문장하고를 커넥션하고 연결하고 의미화하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제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대답을 찾는 거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4단계에서는 키워드 문장을 매칭을 시키고 키워드와 문장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키워드와 문장을 매칭시켜서 몰입을 그때는 해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까지 속독을 하고 아이스캔을 했단 말이죠. 키워드 하는 것도 가볍게 터치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속독을 했죠. 이제 정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독을 할 때는 키워드와 문장 간의 연결성을 찾아가지고 각 기본 교재를 보면서 이때도 기본 교재를 봐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문제를 보면서 정독하면서 이해 안 간 거는 별표를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간 거는 별표하고 넘어간다. 이해 안 간 거 계속 붙잡으면 정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잘 활용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별표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키워드하고 압축단어 3개를 매칭을 해서 아이스캔을 하는 건데요. 이걸 5회 정도 스피드 있게 해야 된다. 5회가 중요합니다. 5회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의미화되는 것을 키워드하고 문장을 연결시키면서 나름대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고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보면서 불법행위에서 질문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장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미리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를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5회 정도 스피드 있게 반복을 해야만 이거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에서 의무, 보전, 비용 청구,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것을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이 의무는 무엇에 대한 의무냐 하면 다시 문장으로 다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압축을 풀었으면 다시 압축을 했으면 다시 이걸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권리 의무가 없다. 그랬을 때 사무관리다. 그 얘기고요. 보존, 개량, 처분 가능하다고 이 보존이란 말에서 의미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비용 청구 가능하고 손실 있으면 과실 있으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관리란 것은 A와 B 사이의 관계를 본다고 그러면, 자, 사무관리는 B는 A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습득했습니다. 유실물 습득한 것은 해도 되고 그냥 지나치고 가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연대적인 차원에서 상부상조의 의미에서 B가 유실물을 습득을 해서 지하철 관리센터 거기에다가 맡기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도덕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사무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관리를 할 때 A는 A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B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부동산도 사무관리할 수 있는데 B가 마음대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의 뜻에 크게 반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손해가 있으면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B는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피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A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는 A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필요비, 유익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사무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의무, 보존, 비용 청구해서 이것을 다시 파일 압축을 다시 풀어서 다시 이걸 문장화 시켜야 된다.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압축 훈련이 필요하고 다시 문장화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중요한 문장은 4단계까지 거의 끝난 겁니다. 정독을 해야 되고요. 정독 횟수는 각 과목별 5회 내에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 정독하는데 지적인 어떤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5회를 정독할 때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합격하는 기간이 3개월인 사람이 있고 6개월, 1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지능의 차이라기보다도 평소에 이런 어떤 법적인 용어에 얼마나 익숙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또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투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독이 최소한 5회를 해야 된다. 이해한감각과 별표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키워드 압축 3개의 단어를 매칭을 하고 아이스캔을 한다는 얘기죠. 계속 그걸 아이스캔을 하면서 아까 얘기하는 거 이 사무관리에서 이것을 매칭을 하면서 아이스캔 의무하면 관리의무가 없다. 보정이랑 처분 간에 비용 청구한다. 비용상환 청구하나 가시 있으면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가지고 5회 독을 해야 합니다. 5회 정도를 그 수첩을 보면서 계속 트레이닝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단계가 이제 다 된다고 그러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1단계에서 기출문제를 잠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키워드 작업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그때까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단계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첩을 옆에 두고 스피드 있게 아이스캔 풀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좀 더 빠른 속도로 질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수첩을 옆에 두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문제를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막히고 이거 좀 어렵다. 그러면 오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몇 년도 몇 회 몇 번 문제라고 수첩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수첩에다가 별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수첩에 오답 체크한 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그건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틀린 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도 빠른 속도로 키워드와 3센텐스의 문장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아이스캔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정독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스피드 있는 정독, 스피드 있는 그런 아이스캔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는 따로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기출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는 이게 16회니까요. 16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거기에 문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 작업,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사용대차. 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사용대차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키워드는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그럼 사용대차는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가지고 상대방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기본 3센텐스에서 두 가지 문장이 지금 2센텐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환계약은 납승불허식 계약이다. 이런 용어도 키워드를 잡을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그런 키워드,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아닙니다. 이 사용대차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 계약 교섭도 나오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불법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불법행위하면 뭔가 손해배상이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자,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불법행위 키워드, 그 다음 3센텐스 압축한 거, 단어, 손해배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요. 여기 1번은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입니다. 왜냐하면 A와 B 사이에서 B는 따로 의무가 없지만 A 걸
이 아까 그건 사무관리죠. 사무관리고, 사용대차는, A와 B 사이에, 자,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용대차는, 이것은 하나의 평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A는 B에게 유상으로 이것을 부동산을 주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무상입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사용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B는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 기간 끝나고 근데 이건 A와 B 사이는 이건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B는 A에게 그걸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사용대차 하면서 필요비는 거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유익비나 이런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남의 물건을, 사물을 관리를 하는 걸 그건 사무관리라고 그러고, A가 B에게 무상으로 그것을 주었을 때, 사용수익하게 하게 했을 때, B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나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는 거, 이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기출문제에서 돌아왔을 때 키워드 사용대차,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기출문제 보면 이것은 작년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건 출제된 겁니다. 문제를 지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나오죠.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에서 우리가 키워드는 근저당권이에요. 용어가 여긴 되는 거고요. 법률 용어가 되는 거고 근저당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채권 최고액이란 말도 중요하고 피담보 채권이란 말도 중요해요. 자, 이런 용어들이 3센텐스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나오죠. 유치권은 점유와 관련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3센텐스의 워딩 작업에서 중요한 단어는 점유라는 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유치권 행사에 관련된 임차건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이고요. 채권 변제와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위 세부 사항으로 3센텐스의 워딩 하는 훈련을 할 때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담보물건이 가진 특성 중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 그럼 유치권에 관련되는 것은 이건 다 지금 명사형 단어도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3센텐스 문장에서 압축을 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부정서, 소관서, 부감서, 무상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치권에 관련된 걸 찾아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민법은 명사형, 단어, 키워드에 대한 문장을 어떻게 상세 설명을 연결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압축 파일로 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압축을 하고 다시 이것을 풀기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공부 학습 방법으로 저는 2주 만에 동차라고 해서 1차, 2차를 합격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민법을 많이 접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소송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조합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행사하고도 대행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도정법이라고 해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법도 제가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런 학습 방법을 개발을 해서 시험에 임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아마 최초일지도 모르겠는데 2주 만에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능력에 맞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고 저의 강의를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를 그렇게 2주 만에 합격했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 2급 주택관리사 보호 합격을 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2차 시험이 주관식이고 좀 어렵습니다. 직업상담사도 2차가 약간 논술식으로 1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저는 1차, 2차를 동차로 짧은 기간 안에
거의 2개월 정도의 2개월 정도의 공부를 해서 그 기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모든 게 이런 게 바로 이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학습 방법, 얼마만큼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정리를 하고 요약하고 압축을 하고 하느냐, 이 기술을 얼마만큼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개발을 해서 그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민법은 기출문제까지 해서 95강을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이 그 강의를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키워드 선별한 거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압축한 문장, 압축한 단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 좀 더 여러분이 혼자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학이 좋을 수도 있고 학원 다니는 게 좋을 수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다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기 처지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 독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짧은 기간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희 강의를 참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키워드 선별은 어렵지는 않지만 키워드 선별은 어느 정도 계속 아이스캔하면 반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센텐스 선별, 3개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강의를 들으면 합격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정된 이미 강의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강의만 하면 바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본 강의 40강 했고요. 기출문제 23강을 했습니다. 총 20년 기출문제를 제가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거의 키워드하고 3센텐스를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계로는 32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계산 문제까지 같이 여러 가지 그 키워드별로 계산 문제도 풀이하고 그것도 앞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2차 과목은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그리고 중개사법 이게 있는데 이건 총 80강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이 무료 강의를 제가 1차 95강, 2차 80강을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키워드, 여기에 3센텐스, 3센텐스에 관련되는 이 단어, 워딩,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이 습득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비교해 가면서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기출문제는 실제 여기 출제됐던 문제를 시험지를 그대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 문제를 제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푸느냐 이걸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한 문제당 1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그래야만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30초 안에 풀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좀 더 추상적이고 그렇지만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험장에서 쏟아내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의 정신적인 스킬, 그리고 마음의 자세, 그리고 시간 투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공인중개사 과목을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보다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